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IT와 사회 2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정보 시스템이 하게 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인사정보 시스템, 회계정보 시스템, 재무정보 시스템, 각 펑션들, 기능들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면서 그것들의 성과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한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협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정보기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 시스템의 역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캐리어 패스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디오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월마트의 리테일 링크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또 세맥스라고 하는 케이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US Food Service Grows Market with Oracle CRM on Demand라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교과서에 있는 비디오 케이스 내용들은 서플라이 체인이 발전해 가면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환경 속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upper sub SCM, 그 다음에 lower SCM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CRM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케이스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혁신이나 제품의 향상을 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계층적인 탑다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또한 이 인력 구조 자체가 아주 넓은 지역으로 산재해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전략이나 목표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공유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협업이라고 하는 컬래버레이션 프로세스를 저희가 새로 디자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야머 같은 이제 솔루션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SNS 서비스를 기업 전용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종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결국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지만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엄청난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전파해 나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업에 맞춰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의 공유와 혁신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보 시스템을 통한 어떤 성과 향상이라든지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탑다운 방식을 통한 어떤 하이라키칼 구조가 더 적합을 할지, 아니면 협업이나 이런 게 좀 더 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어, 어떤 수평화된 구조 안에서 처리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서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데도 이제 투자나 내려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면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공식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운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기본적인 어떤 이런 비즈니스의 펑션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제조나 생산이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판매와 마케팅이 있고, 또 재무와 회계가 있고, 또 중요한 인사조직 분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에는 공급자, 고객, 그 다음에 직원, 그리고 어떤 구매나 지불,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서로 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구성을 이루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신 것처럼 그림 2.1에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의 네 가지 주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이제 제품을 생산, 서비스를 생산 혹은 제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판매나 마케팅 활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재무나 회계 쪽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 이것들을 운영하는 조직,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휴먼 리소스 관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즈니스 펑션들에 대한 각각의 어떤 업무 처리 과정,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업무들,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스페시픽한 특정한 작은 단위로 예, 쪼개서 그것들을 정의를 내리고 그것들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work breakdown 스트럭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세분화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각각의 태스크들은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들을 어떤 일정한 순서와 스케줄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 그러면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종업원을 고용하는 스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냥 얘 괜찮아 그래서 뽑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퀄리피케이션 되어진 사람을 뽑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조직은 결국에는 서바이브하기 어렵고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런 각각의 이제 비즈니스 펑션과 연계되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 해서 판매와 어떤 광고 홍보 같은 것들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이 누군지, 커스터머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결국에는 이제 크로스 펑셔널한 기능을 갖고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어떤 고객의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 거는 단순히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부서에서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제조가 되어져야 되고 운송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들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판매 부서에서는 주문이 생성되어지면 그것들을 회계 부서에서 그 주문을 처리해도 되는지 상대방 업체에 대한 신용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승인이 되어지면 인보이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승인이 떨어진과 동시에 제조와 이제 생산 부서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배송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여러 비즈니스 펑션이 크로스 운영되어지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럼 IT가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옵티멀한 효율성을 얻을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수동화된 업무 처리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오토메이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플로우를 변화시키는 체인지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replace sequential process with simultaneously activity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루어지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이런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변경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드라이브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그 기업체의 조직은 상당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떤 수직화에서 수평화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관리자 혹은 임원 혹은 최고 경영자의 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니어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제 시니어 그룹의 이제 경영자 그룹이 있고요. 중간 관리자, 미들 매니지먼트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셔널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 관리 그룹이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시니어 매니저들은 모든 데이터나 정보를 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는 그것들을 처리할 시간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머라이즈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그 정보를 습득해서 그거를 가지고 회사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 날리지 워커 이런 사람들이 해주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날리지 워커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리, 처리, 인포메이션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데이터 워커들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덕션 그리고 서비스 워커들이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각각의 이런 그룹들, 조직의 이런 그룹들은 이 정보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이나 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어떤 펑셔널 관점에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룹이 있고요. 최고 경영자 그룹이 있고, 미들 매니지먼트 그룹하고 과학자나 날리지 워커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 생산이나 이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그룹, 데이터 워커. 그러니까 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 일상 업무 과정에서 처리되는 것들을 미들 매니지먼트 그룹 혹은 과학자나 날리지 워커들이 예, 정보로 변환하고 정보로 변환되어진 것을 좀 더 쉽게 cause and effect를 설명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환을 하고 요약 정리해서 최고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들을 받은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되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업 환경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떤 사업 환경이 단순히 하나의 영역에만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영역, 노동의 영역,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급 서비스나 원재료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들을 운송, 처리하는 유통이나 이런 것들의 영역,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관이 되어지고요.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는 글로벌한 환경이 되어지면서 점점 이런 IT 기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대량 또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는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근데 이제 각각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시장은 서로 다른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좀 과도하다 싶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 혹은 개인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맞춰서 그들의 어떤 정치 환경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에 또 변화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우리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또 우리들에게 원재료를 제공해주는 공급자가 어떤 공급자인지, 또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이고 우리의 어떤 시장을 규제하는 규제, 레귤레이터는 누구고, 또 우리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스탁홀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과 공급자, 경쟁자, 또 정부와 같은 규제기관이나 또 혹은 주주와 같은 스탁홀더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경제환경, 정치환경, 그 다음에 기술과 과학, 가장 중요한 어떤 국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정보 시스템이 예,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기업은 정보 시스템을 어, 단순히 어떤 펑션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에서 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의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객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한 어떤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다른 어, 관리 그룹들을 위한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오퍼레이셔널한 레벨에서 필요한 거는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하는 TP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운영과 관련되어진 활동들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저장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시스템은 이제 의사결정의 필요 모든 어떤 경영진들 단계에서 필요한 의사결정들이 있게 됩니다. 최고 경영진이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이 있고요. 또 중간 경영진이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 그거에 따라서 최고 경영진에게는 Executive Support System이라고 해서 ESS. 그 다음에 중간 의사결정 관리자들한테 필요한 게 DSS라고 해서 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거는 협의의 MIS의 개념입니다. 협의의 MIS. 광의의 MIS는 이 모든 시스템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트랜지션 프로세싱 시스템 TPS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를 어떤 제품 생산이나 공정이나 운영에 관리하는 것들을 예,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고요. 기본적인 어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트랜잭션이나 오퍼레이션의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을 어, 트래킹하고 또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 내부에 이제 운영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 그다음에 외부 환경과 관련되어져서 제품 생산이나 오퍼레이션 관련된 것들을 우리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어떤 중요한 역할은 기본적인 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수집, 정리해서 다른 정보 시스템, MIS 시스템이나 DSS 시스템이나 ESS 시스템 혹은 EIS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오퍼레이션하고 기업의 기본적인 펑션 이쪽에 아주 어, 밀착되어진
시스템으로 생각. 그림 2.5에서 보시면 이제 페이롤 TPS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직원들 정보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제너럴 레저라 그래서 이제 원장을 생성해야 되는 거죠. 이 원장을 생성하고 거기에 또 이제 매니지먼트 리포트라 그래서 경영과 관련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뭐 IRS와 같은 우리로 치면 국세청 같은데 또 보고를 해야 되죠. 얼마의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소득세를 얼마를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페이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표와 같은 형태로 지급이 되어지니까요. 그런 처리가 되어져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이 종업원과 관련해서 인플로이 넘버나 사번이나 네임 이름, 주소, 그다음에 이제 뭐 시급이 얼마인지 주급이 얼마인지 총 나가는 비용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방세는 어떻게 되고 의료보험이나 주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 MIS 시스템은 중간관리자들한테 우리가 요약 정리된 리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현재 상태가 어떻고 그러니까 현재 퍼포먼스나 이런 게 어떻고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미래의 퍼포먼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들은 기본적인 예,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요약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들의 오리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TPS,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TPS라고 하면 뭐 이제 도요다 뭐 프로세싱 시스템 혹은 프로덕션 시스템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여기서는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주간, 월간, 그 다음에 연간 보고서나 결과물을 제공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간이나 시간 단위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들을 보고서에 담고 처리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것들은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과는 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 그것들은 좀 더 상위 단계로 가서 분석이나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2.6의 그림을 보시면 TPS로부터 데이터를 얻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더 프로세싱 시스템, Material Resource Planning System, General Ledger System 전부 다 어카운팅이나 회계나 재무나 혹은 구매 부서 이런 데서 이 데이터들이 정리되어져서 MIS 시스템으로 모이고 거기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지고 이 보고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해서 어떤 대시보드 상황판과 같은 형태로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관리자 경영자한테 보고가 되어지는 형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MIS 리포트에 대해서 뭐 생산 코드나 그것과 관련된 설명 그 다음에 판매 지역이나 연간 판매 계획은 어떻게 되고 실제와 연간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중간관리자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시스템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사람이죠. 경영진, 관리자가 내리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 12월 달에 어떤 판매가 2배로 늘어난다면 생산 스케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과자가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막 그 과자를 사려면 웃돈을 주고 사거나 혹은 뭐 기다렸다가 아침에 일찍 들어오면 바로 기다렸다가 산다거나 하는 그런 과자를, 그걸 생산하는 회사가 공장을 늘려서 이 생산량을 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그 과자의 인기가 떨어질 때쯤 해서 공장의 생산량을 늘렸더니 공장을 크게 지어놨는데 오히려 판매는 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TPS 시스템이나 MIS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외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각각의 분석을 위한 모델, 모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날리지 뭐 베이스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뭐 보야지 에스티메이팅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인데요.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배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구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정보도 있고, 그리고 연료 소비와 관련되어져 있는 비용, 그리고 그것들의 각각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크로니컬하게 담겨져 있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항구의 비용과 관련, 이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애널리티컬 분석 모형에 놓고 그 중에 적합한 모형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상위 단계로 이제 ESS 혹은 EIS라 그래서 Executive Support System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주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간이 없는 시니어 매니저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핵심 이슈, 전략적인 이슈가 돼야 되는 내용들, 장기간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갖고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로 데이터 정보가 요약 정리되어지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이 나타나 있어서 마치 상황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TPS나 MIS나 DSS의 정보가 쭉 나열돼서는 안 되고요. 최종 이센셜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서머라이즈 되어진 정보들을 가지고서 처리하는데, 예전에는 전부 다 어떤 내부 시스템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웹 기반이나 인터넷 기반 형태로 해서 많이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어떤 투자에 대해서
ROI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까지의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 혹은 세일즈 레버뉴,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에버리지 퀀티티나 에버리지 어마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시각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죠. 왜냐하면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좀 더 도움을 쉽게 줄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터랙티브 세션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NFL 팀, 여러분 자신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풋볼이죠. 미식축구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결국엔 이제 NFL의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얻게 되는 정보가 무엇이고 그 데이터들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인풋 데이터가 뭐고 아웃풋 데이터가 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정보 시스템이 이런 또 NFL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팀이나 혹은 운동선수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좀 더 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각각의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고려하는 영역에 따라서 각 팀의 업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업 조직뿐만이 아니라 이런 NFL 팀과 선수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기업과 연관되어져 있는 시스템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영역별로 해서 기업들이 처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같은 게 있고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RM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식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그림은 보시면 그 각각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일스 마케팅 영역, 그 다음에 제조 생산, 매니팩처링, 프로덕션 영역, 재무와 회계, 파이낸스 앤 어카운팅 영역, 휴먼 앤 리소스 영역, 여기에 CRM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서로 연관이 되어져서 예, 기업을 운영하며 각 펑션을 처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SAP나 오라클이 유명하죠. 이것들은 각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모듈 단위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먼 앤 리소스, 마케팅, 매니팩처링, 파이낸스, 어카운팅 이런 것들을 다 모듈로 나눠서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구현을 하고 그래서 통합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로 다른 이제 플랫폼 상의 시스템들이 자료를 주고받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포맷이 틀리기 때문에 중간에 미들웨어를 두고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퀴지 같은 누수와 누출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자들이 이제 원재료나 이런 그런 것들을 공급할 때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이제 upper supply chain, lower supply chain이라 해서 CRM의 개념까지도 포함한 어떤 유통 전반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제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CRM의 개념에 들어가고 있게 되고요. 가장 어떤 옵티말한 그리고 효율적인 유통망 관리를 한다, 생산망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업 전체 공급자에서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통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의 이제 확장선상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CRM 시스템이죠. 이 CRM 시스템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단순히 고객에게 제품만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광고만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이후 과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그것이 어떤 이제 기업의 수익을 높이고 또 최적화 시켜주고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그 만족을 얻은 고객이 다시 돌아오는 리테인 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객의 이제 커스터머 리텐션을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락인이 되어진 고객,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제품만을 찾고 찾아오는 고객, 그런 고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작업, 고객에 대해서 분류하고 고객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리고 고객의 어떤 프로핏을 높일 수 있는 고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생산을 향상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지식정보 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산재되어져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그것들을 저장하고 또 공유하는 이게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지식 중에 explicit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implicit하게 몸에 체화되어져 있고 나타나지 않은 문서화되지 않은 암묵지라고도 하죠. 형식지가 아닌 암묵지. 이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해서 조직의 사업에 운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식정보, 지식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부의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트라넷, 익스트라넷이라고 해서 내부 조직 안에서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인트라넷이고요. 외부까지도 연결이 되어진 공급자라든지 고객까지도 연결되어진 게 그게 익스트라넷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과 연관되어져서 이 비즈니스, 이커머스, 이 가버먼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디지털한 환경에서 어떤 정보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각각의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커머스는 그 중에서 특히 이 어떤 판매나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보다 조금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구매나 판매, 트레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버먼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정부의 어떤 서류를 우리가 띈다거나 뭐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라든지 혹은 어, 예,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처리하게 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협업이라는 게 그럼 결국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 협업은 단순히 개인이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 지식은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의 몸값을 높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더욱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컬래버레이션, 협업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그 업무의 성격, 본질 자체를 이제 협업을 통해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역할이 점점 증가되어지게 되고요. 또한 조직의 구조 자체도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지식의 어떤 쉐어링이 잘 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지식의 은닉이 아닌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로 갈 수 있게 만들고요. 기업의 이제 전체적인 경영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혁신을 강조하고 주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기업의 문화 자체도 이제 정보 은닉이 아닌 공유, 쉐어링 이런 형태로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셜 비즈니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소셜 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 해서 어, 각각의 임직원이나 혹은 고객이나 공급자들이 같이 연관되어질 수 있는 게 소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그러니까 결국엔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좀 더 클로즈하게 만들어주는, 항시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항시 어떤 유대감을 갖고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짓 정보가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회사를 위한다 라는 뜻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정보의 트랜스페런시가 요구되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운영과 관련되어진 효율성을 얻거나 혹은 어떤 혁신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든지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협업이나 어떤 소셜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콜라보레이션이나 소셜 비즈니스가 가능한 어떤 정보 기술이나 정보 시스템의 투자를 통하면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는데, 단순히 금액적인 어떤 베네핏뿐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텐저블한 요소뿐만이 아니라 인텐저블한 요소의 베네핏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생산성이 향상되고 제품의 질이 좋아지고 혁신이 생기고 이런, 그다음에 어떤 재무적인 성과가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고객의 어떤 워드 오브 마우스와 같은 효과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좀 더 미래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음, 회사에 대한 내용들,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그림 2-10을 보시면 이런 협업을 위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클로즈 컬처가 아니라 오픈 컬처 문화가 되어줘야 돼, 개방적인 문화가 되어줘야 되고요. 중앙 집중화된 구조가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즈 되어진 어떤 체계 구조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업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 기술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뭐 콜라보레이션이나 소셜 테크놀로지, 예.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협업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게 기업의 성과 향상으로까지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툴이나 정보 기술은 간단한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징, 카카오톡이라고 혹은 뭐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 혹은 위키, 집단 대중지성을 나타내는 위키, 아니면 가상 환경에서 어떤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버추얼 커뮤니티나 버추얼 오피스 혹은 버추얼 월드, 그 다음에 이런 협업이나 소셜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우리가 가상 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클라우드 상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서비스가 되는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라든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나 IBM의 노츠 같은 인트라넷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예,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크 툴로 우리가 그냥 개인하고 다 같이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내부인들 조직 내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번 고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해 봐야 되는 것 중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글라스 큐브 라고 하는 콜라보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NSHCS는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어떤 툴이 요구가 되어졌고 글라스튜브가 그거의 옵션이 되어졌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툴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무엇이 그 당신 우리들 회사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챌린지가 뭐가 있는지, 협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들을 따져보고 가능한 솔루션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솔루션들 중에서 비용이나 베네핏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안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이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받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벤더와 관련되어져 있는 평가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시간하고 공간과 상관없는 이제 컬래버레이션 소셜 툴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동일 공간이나 동일 시간대에서는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을 해야 되고요. 동일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사용할 때는 뭐 팀룸이나 혹은 계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large public display 혹은 work group ware 혹은 project management tool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동일 시간대에 사용한다 그러면 서로 뭐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거나 인스턴트 메시징을 하거나 버추얼 오피스나 버추얼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요. 그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르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메일이나 블래틴 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synchronous conferencing 혹은 그룹 캘린더 혹은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정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프로그래머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 분석가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정보 시스템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니어 매니저, 뭐 CIO 혹은 CKO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사용자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컴퓨팅 서비스도 있고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있고 데이터 관리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있고 IT 매니지먼트 서비스, IT 스탠다드 서비스, IT 에듀케이션 서비스, IT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MIS가 그럼 우리들의 커리어 패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될 거냐.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기업은 어떤 펑션, 세일스도 있고 프로덕션도 있고 뭐 파이낸스도 있고 어카운팅도 있지만 이런 펑션들이 다 MIS의 서포트를 받아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잡 포지션들도 있고 그런 잡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접근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